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함양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생태체험단지가 정작 생태체험과는 거리가 멀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하동 화력의 피해 저감과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 대부분이 광역단체로 이양돼 특례시를 추진하는 창원시 등은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들과 달리 중소조선사들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 조선해양특구가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함양군이 지리산 백무등 자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생태체험단지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선 시설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리산 생태체험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함양군이 지리산 국립공원 어귀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라고 만든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폭포, FRP, 즉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 암벽입니다. 체험단지 가운데는 10개 레인의 물설 매장, 언덕 위쪽엔 풍차, 가장자리엔 황토방과 방갈로가 들어섰습니다. 바위 틈새를 콘크리트로 메운 계곡에는 물고기 한 마리 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리산 동식물을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으로 조성했다지만 도시의 놀이시설이나 관광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크게 뭐 볼거리가 없어요. 저 뭐 보고 오겠어요. 뭐 우리가 실제 봐도요 영 아니상 싶어요. 지리산 생태와는 무관해 보이는 이 체험단지의 예산은 무려 187억 원. 이미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됐습니다. 남은 예산은 10억여 원에 불과해 전시 체험 시설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 의견을 이런 게 개진이 됐다면 충분히 바로 잡았을 텐데 지금 이제 시설물이 다 완공이 된 시점에서 말씀하시니. 하지만 생태체험단지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수립된 계획이며 시작한 일이라며 함양군이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예산이 다른 데 새 나간 부분이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 착공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의 완공이 올 연말로 다가왔지만 함양군은 아직 직영할지 위탁 운영할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하동 화력의 피해 저감과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화력 주변 지역 피해와 관련해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 주민과 하동화력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됐고 소음과 분진으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밖에 세탁물도 못 널고 지금 먹거리 좋다, 채소 좋다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동화력은 비산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분진은 발전소에서 배출된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발뺌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발전소 측이다 아니면 도로에서 날라온 거다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행정은 관할 업무와 소관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피난을 시켜야죠. 빨리 피신을 시켜야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화력발전소 관계자분들도. 하동화력은 현재는 신규 설비 증설 계획이 없어 주민 이주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명덕마을까지 사업 고시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주는 저희가 시켜드릴 수 없는. 주민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에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진정을 넣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하동화력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첫 만남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장의 해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상남도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00여 개가 넘는 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광역단체로 이양돼 특례시를 추진하는 창원시 등은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사무는 571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도나 광역시급의 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무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창원시를 비롯해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100만 대도시들은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 권한의 지방이양입니다. 무역항인 창원 진해항의 경우 지방이양 사무가 경상남도로 이양돼 창원시는 특례시가 돼도 여전히 개발과 운영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생활과 연계된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업무와 관련된 특례를 우리가 따로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례시에 넘기겠다는 189건의 사무도 단순 민원 처리나 광역단체의 위임 사무가 많습니다. 또 의회나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도 특례시나 기초지자체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 이양 일괄 사무는 거의 광역 단위로 해가지고 이양되기 때문에 기초지방정부에게는 속빈 강정에 좀 불과하다. 여기에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0년까지 8대2에서 7대3으로 올리겠다는 재정 분권안도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원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없습니다.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해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꼼꼼한 보완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에는 가을 안개가 더 말썽을 부립니다. 그만큼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건데요. 지금 가시거리를 살펴보면 진주 110m, 창녕은 320m, 의령은 400m로 시야가 뿌였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이어집니다. 진주 1도, 거창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낮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7도, 진주 19도, 거창 1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파란 가을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안 0도, 의령은 1도로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9도, 거제 1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함양 영하 1도, 사천은 3도로 서늘합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쨍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합천 19도, 남해 18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장기 불황을 딛고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중소조선사들은 아직까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까지 잡초만 무성했던 고성군 조선해양특구가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에 있는 이 업체 야드에는 수출할 물량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공과 조립 공장도 100% 가동 중입니다. 올 연말 풍력 발전 수주에 성공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야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정도입니다. 임시 방편적으로 좀 더 구해서라도 좀 많은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내년에는 한 2,500명, 한 3,000명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업체들의 공통점은 조선 기자재 납품에서 벗어나 플랜트 가공과 수출을 병행했습니다. 수출도 일부 해서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매출액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선 기자재에만 의존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인수됐습니다. 인천의 한 해운업체 계열사는 선박 건조와 수리를 위해
220명을 채용하고 7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올해 말까지인 특구 지정 기한을 연장하고 선박 수리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조선 특구 연장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특구 기간을 연장하는 것 하나와 그곳에 선박 수리 개조 단지를 추가하는 것 두 건입니다. 지역이 활기를 띠자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 가게 보는 것 때문에는 그 작업복 입은 분들이 많이 하루하루 틀리고 차량도 상당히 그 많은 양이 지금 늘었습니다. 동해면 조선해양특구 한가운데 있는 삼거리입니다. 최근 하루 교통량은 2,200여 대로 꼬박 1년 전에 비해 33.5% 늘었습니다. 2007년 특구 지정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던 고성 조선해양특구는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조선업 생산이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K 금융경영연구소는 조선산업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등으로 내년 동남권 조선산업이 6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756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1.3% 늘어났고 세계 선박 수주량도 중국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제1회 경남 버드 페스티벌 인 우포가 오늘 오전 창녕군 우포늪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2회 이순신 순국제전이 오늘 오후 남해군 고협면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합동 위령제와 추모식이 오늘 오전 산청군 금서면 추모공원에서 열립니다. 도전 거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거제시 농업개발원에서 열립니다. 로얄 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낭송 가을 콘서트가 오늘 오후 창원 진해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2018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결선이 내일 오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58살 안모 씨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하만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천과 의령, 함안과 고성 등 4개 시군의 행사와 축제 예산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벌입니다. 경상남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치르는 행사나 축제로 지방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이들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행사와 축제 예산 849억 원에 대해 선심성, 낭비성 집행이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협약식을 마련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거제 아주코롱 하늘채와 힐스테이트 거제 아파트 입주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비용 1억 4천만 원을 각각 지원받습니다. 거제시는 올해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7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20회 하동 악양 대봉감 축제가 오늘부터 4일까지 섬진강변 악양 평사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평사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악양 대봉감은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 23호로 등록된 지역 특산품으로 분지 형태인 악양면 204헥타르의 과수원에서 매년 3천여 톤이 생산되며 홍시나 곶감으로 가공돼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리산댐을 백지화하고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지리산 노댐 축제가 내일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둘레길 함양안내센터에서 열립니다.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대책위는 댐을 찬성했던 주민도 반대했던 주민도 모두 댐 건설 계획의 피해자였다며 다시 서로 존중하고 보듬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시설인 통영 어드벤처타워가 공식 개장했습니다. 15m 높이의 육각타워형의 94개의 장애물 코스를 갖춘 통영 어드벤처타워는 3층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퀵점프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기를 모았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와 루지와 함께 통영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어제 유관기관과 입주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스마트 혁신 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창원 스마트 혁신 지원센터는 앞으로 인접한 산학 융합지구와 함께 창원 스마트파크의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제고시켜 창원 산단 입주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베트남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베트남 교육훈련부로부터 교육훈장을 받았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취임 뒤 베트남과 동반자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중학교 등에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왔으며 베트남 교원 30명을 매년 초청해 정보와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공립중등교사 491명을 뽑는 2019학년도 임용시험에 4,6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9.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1명을 뽑는 국어 과목에 601명이 지원해 28.6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영어와 수학 등의 순이었습니다. 1차 시험은 이달 24일이며 합격자는 내년 1월 2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